네, 6번입니다. 그림은 사람의 몸에 어떤 뉴런 X를 나타낸 것이다. 뉴런 X의 어떤 지점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A와 B 중 하나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 자, A, B 둘 다 나타난 게 아니라 A와 B 둘 중 하나에서만 작용했다 이거죠. 자, 근데 그림을 좀 자세히 볼게요.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딱 봐도 자극이 일어나면은 영향을 받을 만한 공간 어디예요? 그렇죠. B가 확실하죠. B가 뭐예요? 이름이 랑비의 결절.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소세지 같은 거 뭐라 그래요? 그렇죠. 이 세포의 이름은 슈반 세포. 적어볼게요. 요거 아니? 어머 어떡해. 이름 뭐라고요? 슈반 세포라고 부르고 이 구조물의 이름이 뭐예요? 마리집이에요. 요 구분 좀 하셔야 돼요. 자, 됐다. 자, 그러면 이 뉴런 X 같은 경우에는 마리집 신경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생긴 모습을 보아하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 체성 운동 신경과 매우 유사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분석이 됐어. 자, 그렇다면 기억번. B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맞죠? 오케이. 이거 어려운 거 없죠? 니은, 뉴런 X는 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맞아, 틀려요? 틀렸어요. 왜? 그렇죠. 슈반 세포도 뭐가 존재한다? 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전체 세포에서는 핵이 여러 개인 거죠. 맞죠? 이거 이해됐죠? 디귿, 역치상 자극을 더 강하게 주었을 때 활동 전이의 크기가 커진다. 자, 활동 전이 크기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우리가 알다시피 분극, 탈분극, 재분극 이렇게 일어나는 요걸 우리가 활동 전이라고 부르죠. 활동 전이 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 지점에서부터 꼭대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하자? 활동 전이의 크기라고 불러요. 명칭이에요. 활동 전이의 크기는 내가 여기다 더 강한 자극을 빡 줬어. 그럼 이 크기가 이렇게 올라가니를 물어본 거예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이게 중요하죠. 다시. 아무리 더 강한 자극을 주더라도 활동 전이의 크기는 증가하지 않는다. 강한 자극을 주어도 뭐는 증가하지 않는다? 활동 전위의 크기는 증가하지 않는다. 단, 뭐는 증가한다? 그렇죠. 횟수, 맞아요. 횟수 또는 빈도수 같은 말. 빈도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 더.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활동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활동전이. 활동전이가 뭐라고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활동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런 명칭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수용체 전이.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곳의 전위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그림에서는 받아들이는 곳이 어디예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여기죠. 여기서도 사실 측정을 하기는 해요. 제 말 이해돼요? 다시. 저기서도 측정을 하긴 하는데 수용체 전이 같은 경우에는 강한 자극을 주면은 수용체 전이 크기가 바뀌어요. 바뀌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외우기 싫잖아.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활동 전인지 아닌지만 체크하세요. 활동 전인지 아닌지만 체크하세요. 활동 전이다? 크기 안 변해. 빈도만 바뀌어. 이러고 외우면 되잖아요. 제 말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사실 수용체 전이가 시험 나오지는 않을 건데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동 전이를 체크하자. 오케이. 자, 그럼 정답은 1번. 됐죠? 넘어갑니다. 7번. 다음 표는 세 종류의 근육세포에 대한 설명이다. 자, 근육 조직, 세포 세 가지 뭐 있어요? 근육 조직. 그렇죠. 심장근. 그렇죠. 가로무늬가 있는 누구? 골격근.
그 다음엔 내장근. 자, 다 채워볼게요. 심장근은 가로문이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없다. 괜찮죠? 오케이, 외우셔야 돼요. 골격근 있다. 심장근 가로문이 있다. 내장근 없다예요. 그 다음 수위운동 뜻이 뭐예요? 수위운동 뜻? 그렇죠. 내 뜻대로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골격근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골격근 뜻이 뭐예요? 뼈에 붙어있는 근육. 자, 내 맘대로 할 수 있죠. 자, 심장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난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 심장은 나대지면 안 되잖아요. 내장근 없다. 자, 나는 더 이상 살찌기 싫어. 소화하지만 안 되잖아요. 없다. 연결된 신경. 자, 골격근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의 이름은? 그렇죠. 체성운동신경. 심장근을 움직이게 하는 신경은? 자율신경. 내장근은? 자율신경. 오케이. 됐죠? 오케이. 다 했다. 기억번. 가는 골격근이다. 맞고. 나는 내장근이다. 맞고. 니은번. 가와 나 모두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 뭐는 안 돼요? 나는 안 되죠. 나는 불수익은. 디귿번. 기억은 체성신경. 니은은 자율신경이다. 맞죠? 자, 요거는 우리가 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죠. 이거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8번. 자, 8번 문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근육 원섬유 마디를 잘라서 얇은 필라멘트랑 굵은 필라멘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얇은 필라멘트가 있는 공간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I대. 굵은 필라멘트만 있는 공간을 굵은 필라멘트만 있는 공간 H대. 굵은 것과 얇은 게 같이 있는 공간을 A대. 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굵은 필라멘트 이름은 마이오신. 가운데 있는 선을 M선. 얇은 필라멘트를 액틴 필라멘트. 자,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를 엮어주는 요 선을 무슨 선? Z선. 됐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 부른다?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르죠. 적어볼게요.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르죠. 이렇게. 자, 계속 갈게요. 여기에 여기서 초록색, 빨간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해요? 그렇죠. H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대. 한국어로 암대. 어두울 암자를 써가지고 암대.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라고요? 그렇죠. I대 아니죠. 2분의 I대죠.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많이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I대 아니에요. 다시 인터넷 보신 분들, 이거 I대 아니에요. 그럼 I대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액틴 필라멘트를 더 연장해서 그리고 굵은 필라멘트를 더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I대라고 부르는 거죠. 요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 전체로 하나의 한 묶음을 봤을 때 한쪽 부분 끝에 양 끝에 있는 걸 합쳐야 I대예요. 따로따로는 2분의 I대예요. 괜찮죠? 그다음 여기 제가 빗금친 부분. 지금 빗금친 부분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공간이죠. 겹치는 공간은 따로 명칭이 없어요. 명칭이 없는데 정말 짜증나게도 이걸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요. 물론 실제 공식적인 명칭이 없기 때문에 뭐 기역, 또 뭐 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이름을 한번 부여해 볼게요. 이걸 아마 제 강의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거 답이 바로 나올 건데, 그렇죠? 절반에서 A에 대해서 뭘 빼면 H를 빼면 이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2분의 A-H 되는 공식 명칭은 아닌데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을 했대. 수축을 하면 액틴 필라멘트가 어떻게 돼요?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 공간으로 쭉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면서 근육 원섬유 마디 길이는 어떻게 돼요? 짧아져. 그럼 액틴 필라멘트 길이는 그대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그대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잘 봐요. 지우고. 잘 모르시는 분은 적어놔요. 자, 길이 변화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길이 변화에 대한 자세한 건 안 적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어렵게 나가면 길이 변화를 자꾸 물어봐요. 나중 가서는 숫자까지 부여해가지고는 자, 이게 1.8 마이크로미터래. 그러면 0.2 마이크로 감소하면 이게 얼마게? 이런 거 물어봐요.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좀 빨리 하려면은 길이 변화를 딱 던졌을 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갑니다. 길이 변화. 자, 수축했대. 뭐가?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했대. 그러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게 원인, 결과예요. 자, 결과 첫 번째,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는 변화 없어요. 안 변해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액틴 필라멘트 길이 변화 없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 그냥 뭐 할 뿐, 겹치는 공간이 많아질 뿐인 거야. 그냥. 됐죠? 그 다음 H대 길이 짧아진다. 밑으로 표현할게요. 짧아진다. 그 다음 I대 어떻게 돼요? 짧아진다. A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대로예요. 변화 없어요. A대 가만히죠. 왜? A대랑 뭐랑 같은데? 얘랑 같거든. 얘랑 같거든요. 괜찮죠? 그 다음 하나 더 가야지. 이거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는 길어지죠. 다시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한 게 원인이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고요. 괜찮죠? 그러면 M선, 이건 논외인데 M선, 논외긴 한데 잠깐만 이해한 이유가 있어요. M선 변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Z선 변화 있을까 없을까요? 변화 없어요. 그럼 우리는 결국 뭐만 외우면 된다는 소리예요? 변화되는 것만 외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되는 거 색깔 칠해보자. 변화되는 거 누군데요? 얘랑 얘밖에 없잖아요. 맞죠? 변화되는 게 얘밖에 없다고. 근데 참 정말 다행스럽게도 네, Z선도 안 변화 없어요. Z선은 이렇게 세로기 때문에 가로를 수축한다 해서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소만 이동할 뿐이지. 이동할 뿐이지 길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어떤 수축이든 이완이든 근육 원섬유 마디 변화로 발생하는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H, I, 2분의 A-H. 됐죠? 외우기도 참 좋아. 수축한다? 즉 길이가 감소한다? 감소하는 거? high. 이렇게. 참 외우기도 좀 좋아. high. 그 다음에 2분의 A-H는 겹치는 부분이니까 늘어난다. 이러면 되잖아요. 예, 다른 Z선 어디냐면 Z선 이거예요. 요거. 아, Z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요. 이게 Z선 길이에요. 아, 그렇죠. 사이는 공간이고. 됐죠? 오케이. 됐죠?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나머지는 안 변해. 뭐만 변해? 하이랑 2분의 2-h만 변해. 응, 됐죠. 근데 얘는 반대야, 얘는 수축하는데, 그대로 수축하는데, 감소하는데, 얘는 증가해. 됐죠?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외울 필요 없고. 됐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봐봐요, 문제. 자, 그린가는 근육 원섬유 마디 횡단면을 잘랐대. 근데 ABC는 근육 원섬유에 H, I, 액틴과 마요신이 겹치는 부위 중 하나래요. 자, 그러면 A는 뭐예요? A. I인 거 딱 보이죠? 얇으니까. B는 뭐가 돼요? H가 되겠죠. 굵은 부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C가 뭐가 돼요? 겹치는 부위죠. 자, 그러면 표시해 볼게요. 칠판 봐봐요. 여기가 겹치는 부위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를 기역이라고 하고 여기 겹치는 부위를 제가 니은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C는 기역과 니은 중 어느 거예요? 다시 C가 겹치는 부위 있잖아요. 그죠? 기역과 니은 중 어느 부위예요? 정답, 둘 다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생각한다고. 잠깐만, 이거 H지, I지까지 다 해. 근데 이거 딱 보고는 겹치는 부위니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이것만 떠올리는 거야. 한쪽 부위만. 정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 겹치는 부위면 전체 마디 하나만 봤을 때 두 부위예요. 됐죠? 여기까지 다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1%가 나중에 바꿔요. 성적을 바꿔버린다니까. 됐죠? 그럼 갑니다. 기억. A는 아이데이다. 맞고. 니은. B는 광학 현미경으로 보면 어둡게 보인다. 자, 이 말이 중에 뭐가 틀렸을까요? 광학이 틀렸어요. 좀 치사하죠? 좀 치사하게 한번 내봤어요. 너무 치사한데 전자현미경 봐야 돼. 전자현미경. 좀 치사하죠? 제가 생각해도 만들어 놓고는 민망하더라.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문제 안 만들게요. 디귿.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을 하면 C의 길이도 짧아진다. 자, C가 뭐예요? 그렇죠. 겹치는 구간이죠. 그러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했대. 이게 원인이야. 그렇죠. 길어지겠죠. 정답. 길어진다고 바꿔야 돼요. 틀렸네. 정답은 기억 1번입니다. 아, 나 니은 너무했다. 나도 내가 생각해도. 자, 9번. 네, 9번. 그림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의 일부다. 자, 이름 다 불러봐요. A 뭐예요? 하나씩 같이 합시다. A. 대뇌. B. 그렇죠. 간뇌. C. 중간뇌. D. 연수. E. 척수. 오케이. 다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기억. A의 겉질은, 즉 대뇌 겉질은 회색, 속질은 백색이다. 맞죠? 오케이. 척수는 반대. 그 다음 니은. B는 항상성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죠? B는 뭔데? 간뇌였죠. 간뇌는 뭐와 뭐로 나누죠? 그렇죠. 시상이 위쪽, 시상하부가 아래쪽이고 시상하부에 혹처럼 달려있는 것을 뇌하수체 앞쪽을 전엽, 뒤쪽을 후엽이라고 불렀었죠. 전엽과 후엽 중에서 더 많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은 전엽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큰일 났다. 배터리가 없네. C. 중간뇌 기능은? 중간뇌 기능. 그렇죠. 동공. 눈과 관련돼 있다. 동공반사, 안구운동, 홍채 조절. 이런 표현 다 눈과 관련돼 있으면 다 중간뇌예요. 됐죠? 그 다음 D. 연수의 기능. 연수. 자, 계속 이제 인터넷 보신 분들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어 봐요. 말로 해도 괜찮고. 이 연습이 연습. D. 연수의 기능. 그렇죠.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우리가 말하는 생명활동의 중추적인 기능을 한다. 두 번째. 그렇죠. 신경계 교차점이다. 괜찮죠? 그 다음에 E. 척수의 기능. 척수의 기능 안 떠올라요? 응.
맞아요. 다 말하면 돼. 맞아요. 방광 또는 배뇨, 배변 반사. 그렇죠. 몸 반사 이런 뭐 예를 들어서 회피 반사, 무릎 반사 이런 반사 작용. 그 다음에 뇌에서 정보가 내려와 가지고는 각 말초신경계로 보내주는 중개 역할. 그죠? 그렇게 말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니은 그러면 됐고, 디귿 C, D, E를 모두 뇌줄기를 구성한다. C, D, E 중간내, 연수, 척수, 뇌줄기 맞죠? 아니죠. 누가 틀렸어요? 누가 틀렸어? 척수가 틀렸어요. 척수는 아니에요. 뇌줄기는 여기까지예요. 괜찮죠? 척수는 제외예요.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되겠습니다. 손해를 안 했구나. 손해 기능 뭐야? 손해. 그렇죠. 귀랑 관련돼 있다 그랬었죠. 귀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귀 첫 번째 듣는다. 청각의 기능. 또 그렇죠. 균형 잡기. 그렇죠. 중심 잡기. 그 다음에 몸의 회전.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곳이 귀죠. 그래서 이유 없는 어지러움증이 느껴지면 이비인후과 가면 돼요. 예, 진짜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이 이비인후과 전문의시거든요. 어지러우면 이비인후과로 오라 그래요. 일단은 왔는데 이비인후과에서 이게 안 되면, 이게 원인을 못 밝히면 그때 신경외과라는 이런 데를 간대요. 그래서 만약에 이상하게 알 수 없는 어지러움증이 좀 많이 발생한다? 그럼 이비인후과를 먼저 가자. 됐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에 시상과 시상하부 중에서 시상하부는 우리가 아까 전에 방금 이해를 했잖아요. 시상은 기능이 뭐예요? 시상? 맞아요. 내 몸속에 들어온 여러 감각들을 대뇌에다가 전달해주는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봐봐, 생각을 해봐봐. 어떤 학자가 참, 우리 학자들 보면 참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또라이 같은 사람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인간이 24시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주변으로부터 오는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각 정보든 청각 정보든 냄새 정보든 이런 정보를 데이터화 시켰을 때 얼만큼 크기가 클까, 이걸 측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어마무시하대. 몇십 막 테라바이트 막 나오더래요.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그럼 뇌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 물론 그만큼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인간이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대요. 그게 불가능하대.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걸 필터링하는 장소가 있겠네? 라고 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경험 해봤죠? 학교 학창시절 때 수업 듣다가 분명히 난 집중한다고 집중했는데 순간 눈 감고 있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 경험 안 해봤어요? 저는 경험 많이 해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뇌라는 건 참 희한하게도요,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내가 중요하다 또는 이건 진짜 잊어서는 안 된다 또는 충격적이다 이런 약간 뭔가 자극적이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속적이고 일정하고 또는 변화가 없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정보들은 내 머릿속에서 다 걸러버린대요. 그냥 알아서 다 걸러버린대요. 선생님들이 일정한 톤으로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다. 이게 그냥 뇌가 느끼기에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서 그냥 알아서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어차피 내 머릿속에 들어와봐야 소용없는 정보니까 들어와봐야 소용이 없거든. 필터링 하면서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그렇대요. 뇌과학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제 수업 때 잔다. 그럼 제가 잘못한 걸로 생각해요. 왜? 내 수업이 재미없는 거잖아. 자극적이지 않다는 얘기잖아. 그럼 춤남 춰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이게 딴 데서 했는데, 시상 얘기할 때 좀 외우시라고. 시상은 뭐다? 내 몸속에 들어오는 감각들이 있는데 필터링 해가지고 대뇌로 보내준다. 괜찮죠? 그거 외웁시다. 혹시 몰라서. 10번. 다음 자료는 신경계와 호르몬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근데 문제에 보니까 A, B, C, D가 쭉 나와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그 문장이 중요하죠. 이 중에 호르몬의 특성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자, 그러면 A, B, C, D 중에서 뭐만? 호르몬 특징만 골라라는 거지 공통점은 빼란 소리인 거죠. 오케이. A번. 내분비샘에서 생성되어 특정 분비관을 통해 분비된다. 자, 이건 무슨 설명이에요? 이건 무슨 설명? 다시 읽어볼게요. 내분비샘에서 생성되어 특정 분비관을 통해 분비된다.
이거 완전히 틀린 설명이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설명 적어놨죠, 제가. 그렇죠. 이게 틀렸잖아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의 차이가 뭐였는데? 자, 다시 복습합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1%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갑시다. 외분비샘과 내분비샘이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뭐였어요? 외분비와 내분비 차이. 외분비는 말 그대로 그렇죠. 밖으로 내보내는 거 얘기하는 거고, 내분비는 그렇죠. 내 몸 안으로 분비하는 건데 안이란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으로 분비하는 걸 우리는 혈관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내분비는 어디로? 혈관으로 보내고, 외분비는 밖으로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건데, 밖으로 보내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땀샘, 젖샘, 밖으로 나가죠. 그런데 소화샘도 외분비예요. 네, 제가 혹시 이해했나 옛날에? 네, 했죠. 네, 이것도 알아둡시다. 특정 분비관을 통해 나간다. 이렇게. 그러면 A가 완전히 틀린 말인 거 이해되죠? A를 완전히 정상적인 말로 바꾸려 그러면은 내분비샘에서 생성되어 어디로 간다? 혈관을 통해 분비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또는 외분비샘에서 생성되어 특정 분비관을 통해 나간다 하든지. B. 화학물질을 통해 생체 신호를 전달한다. 자, 호르몬 화학물질 맞죠? 그러면 신경계는? 그렇죠. 신경계도 마찬가지. 생체 신호를 화학물질을 통해 분비하죠. 뭐? 그렇죠. 아세틸콜린 또는 아드레날린. 우리 그 교감신경 할 때 배웠잖아요. 아드레날린과 아세틸콜린. C. 혈액 속에서 물질이 이동하며 표적기관을 가진다. 맞죠? 이거 완전 맞는 말이죠. 표적기관이 존재한다. D. 전기적 자극에 의한 신호이동으로 속도가 빠르다. 누구 설명이에요? 신경계 설명인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저 C만 맞으니까 2번. 됐죠? 오케이. 오케이. 11번 갑니다. 11번. 그림은 사람의 몸에 저온 자극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잘 봐요.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몸에 저온 자극이 들어왔을 때래요. 자, 그럼 딱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지금 현재 춥구나 라고 느꼈구나. 그럼 앞으로 난 뭐 할 거야? 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이해돼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열을 생산하고 열이 몸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다음에 그림이 이렇대요. 됐어요? 갑니다. 자, 그랬더니 간뇌에서 기억을 분비해서 뇌하수체 갔다가 니은이 분비돼서 갑상샘을 때린대요. 이거 많이 봤다. 뭐예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물질? 티록신. 그럼 디귿이 티록신. 맞죠? 그럼 티록신이 나오게끔 하는 니은은 뭐예요? 그렇죠. TSH. 그러면 TSH 뇌하수체 전엽이에요? 후엽이에요? 그렇죠. 전엽이죠. 그 다음에 간뇌에서, 간뇌 특히 어디에서? 정확히 어디에서? 그렇죠. 시상하부에서. 시상하부에서 전엽에다 분비하는 걸 누구? 정답. TRH까지 외웁시다. 자,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티록신 양이 급격히 증가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티록신 양이 급격히 증가하면 그렇죠. 가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음성 피드백 작용이 일어나죠. 그죠? 반대로 티록신 양이 막 떨어졌어. 그러면 뭐 해요? 자, 여기서 다시 저봐요. 나 이거 여러분도 모르는 거 다 알아. 봐봐. 아니, 나도 공부해봤거든. 나도 알아. 잘 봐요. 이러면 다 해요. 티록신 양이 늘어났대. 이름 음성 피드백이니까 뇌하수체 전엽과 간뇌 시상하부에 가가지고 야, 그만 나와 하면서 TRH 감소, TSH 감소, 그래서 조절이 돼. 까지 다 알아요. 근데 반대로 물어봤어. 티록신 양이 급격히 떨어졌대. 그럼 어떻게 되는데 했더니 가서 말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봐봐. 생각을 해봐요. 티록신 양이 떨어진다는 거는 물질 대사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떨어진다는 소리니까 내 몸에서 에너지가 제대로 생산된다 안 된다?
에너지 생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 건 누가 느껴요? 내 몸에서 에너지가 안 나오고 있어. 열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 그럼 내 몸이 어떤 상태인데? 추운 상태잖아요. 그걸 누가 느껴요? 그렇죠. 얘가 알아서 느껴요, 그냥.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느끼는 거야.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춥다고 느끼고 있는 거니까 얘가 그걸 벌써 알아차려요. 알아차리면 뭐 하겠어요, 얘가 앞으로? 그렇죠. 이걸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음성 피드백이라는 것은 가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지 가서 하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요. 정말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럼 양성 피드백은 뭐예요? 양성 피드백. 그렇죠. 양성 피드백은 가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여러분 착각을 하신 거예요. 구분을 좀 합시다. 그런 좀 이해가 됐죠?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잡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러면 리을은 뭐예요? 리을.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피부 근처 혈관을 어떻게 한대? 리을은 뭐예요? 리을. 그렇죠. 교감신경. 다른 말로 하면 자율신경계에 의한 조절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네. 교감신경 또는 자율신경에 의한 조절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하나 더 질문 그러면. 이것도 하나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던데. 만약에 지금은 좋은 자극이잖아요. 만약에 고온 자극이래. 고온 자극. 되게 덥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면은 뭐 이거야 뭐 안 나오면 되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리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피부 근처 혈관 이거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혈관도 확장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교감이었잖아요. 그러면 고온 자극일 때 얘가 뭐가 돼요? 그러니까 부교감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적어 놓으세요. 지금 문제는 저온 자극일 땐 교감이 맞아요.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피부 근처 혈관에 변화를 주는 거야. 수축시키겠죠. 근데 고온 자극이다. 이러면은 리을은 똑같이 교감신경은 맞는데 교감신경을 완화시킨다고 표현을 해요. 교감신경의 완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이 작용 이게 아니라고요. 정말 이해되셨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죠? 내가 안 알려주면은 여러분 잘 몰라요. 좋았어.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기억. 기억의 표적기관은 뇌하수체 전엽이다. 맞죠? 니은과 디귿은 서로 길항작용을 한다. 자, 길항작용의 뜻이 뭐예요? 무엇에 대해 반대해요? 반대는 맞아요. 반대 틀린 말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정답. 그죠? 이것도 알아둡시다. 동일기관. 동일작용에 대해서 서로 반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있대요. 인슐린의 기능이 뭐였죠? 혈당량을 낮추는 기능이죠. 작용에 대한 거죠. 그죠? 혈당량에 대한, 주체가 혈당량에 대해서 인슐린은 낮추고 글루카곤은 높여요. 동일한 거에 대해서 서로 반대. 그죠? 마찬가지.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어디 잘 작용해요? 간. 동일기관 맞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동일기관, 동일작용 또는 동일주체라고 상관없고. 제 말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배웠던 호르몬 중에 ADH 기억나요? ADH. 얘 기능이 뭐였죠? 그렇죠. 항이뇨. 그러니까 항이뇨 맞아요. 기능이 뭐냐고, 기능. 그렇스. 수분 재흡수. 그러니까 봐봐요. 수분을 재흡수를 한다는 것은 어디로 재흡수한 거예요? 어디로? 네, 심장 괜찮 틀린 거 아니다. 왜? 혈관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순환기 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럼 혈관으로 간 거예요. 심장으로 간 거 맞아요. 그러면 혈관 쪽으로 들어간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원래는 얘가 오줌으로 나갔어야 될 친구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땡겨온 거잖아. 그럼 오줌으로 나갔어야 되는 거니까 ADH의 작용 장소가 어디가 돼요? 그 콩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됐어요. 봐봐. ADH는 수분 재흡수를 통해 가지고 콩팥에 작용을 해. 됐죠? 얘 혹시 기억나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기억나요?
예, 기능이 뭐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우리 두 가지 배우는데 당질 코르티코이드랑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를 배우는데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단백질 지지를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혈당량 조절 관련해 주는 거고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기능이 나트륨 제흡수한 친구예요. 나트륨 제흡수. 나트륨 제흡수 어디서 하냐면 이 친구는 콩팥에서 해요. 콩팥에서. 그럼 봐봐요. ADH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작용하는 기관이 어때요? 동일하죠. 근데 기능은 어때요? 다르잖아요. 이거는 수분 제흡수, 이거는 나트륨 제흡수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다르잖아요.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 둘이는 뭐라 말할 수 없다? 기항이라 말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돼요. 제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항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 다음에 교감과 부교감, 칼시토닌과 파라토르몬,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됐죠? 오케이. 자, 기량작, 그럼 니은 디귿은 뭐라고 해야 돼요? 기량작용 아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디귿, 리을은 교감신경을 통한 자극 전달 경로이다. 맞죠? 오케이.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네. 자, 12번.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 6가지에 대한 설명이다. 자, 질병. 고혈압, 혈우병, 결핵, 폐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혈압하고 혈우병은 뭐예요? 그렇죠? 비감염성 질병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핵하고 폐렴은 균이죠. 균, 세균. 그 다음에 광우병, 크로이츠펠트 야구병 이건 뭐예요? 그죠? 프라이온.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기억. 기억은 전염성과 감염성이 없다. 그죠? 비감염성 질병이니까 없다. 맞네요. 니은. 니은은 세포벽이 있는 생물체이다. 그죠? 세균은 세포막, 세포벽, 핵산이 있죠. 근데 핵은 없다. 또는 핵막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맞는 말이다. 디귿. 디귿은 크기가 바이러스보다 작다. 그죠? 프라이온은 단백질로 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다 맞으니까 4번 되겠습니다. 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13번 진행할게요.